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29일 토요일이네요. 음, 오늘은 국방 논평국지로 이제 한 말씀 드려보겠고, 우리 K2 전차가 최근 이제 폴란드 수출되고 또 그걸 기반으로 기존 노르웨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제 레오파르드 전차하고 경쟁을 하고 있죠. 거기에도 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럽 전반에 걸쳐서 국방력 강화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더 넓어질 것 같아요. 그건 비단 K2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무기 체계도 그렇죠. 특히 지상 무기 체계에 있어서는 그 중에서 이제 K2는 될까 말까 하다가 좀 아슬아슬했는데 이번에 이제 물꼬가 튀었기 때문에 더 좀 각별한 맛이 있죠. 근데 최근에 이제 어떤 뉴스를 접했는고 하니 이제 현대 로템이 노르웨이에 있는 나모라고 탄약 개발하는 회사, 뭐 추진제 같은 걸 개발하는 회사랑 신형 탄약을 개발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이게 뭔가 K2가 이제 거의 뭐 서방권 뭐 표준 전차다. 성능과 가격 면에서 통합적으로 그런 말이 나오는 마당에 차체로서는 예전에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도 보던 시각보다는 훨씬 더 훌륭한 전차구나. 또 사실 따지고 보면 최신 전차고 북한의 기갑 세력과 전면전을 상징하고 계속 개발되어 온 전차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업 기반 자체도 세계 수준 올라와 있고 그 산업 기반 자체가 최선을 다해서 만든 필사적으로 만든 북한과의 대치 상황의 전차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죠. 네. 그런데 이제 막상 유럽 시장이 이제 확 넓어진다고 생각하고 보니까 부족한 점이 눈에 띄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번 노르웨이의 나모와의 신형 탄약 개발을 그 기사를 보면서 이게 이런 점은 조금 보완해야 되겠구나. 상품성을 더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뭐 상품성이라는 게 무기에서 상품성이 뭡니까? 예, 이제 파괴력이죠. 예. 그런 점을 한번 되새겨보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여러분하고 공유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나모의 홈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노르웨이 회사예요. 노르웨이 회사고 이게 이제 나모 홈페이지에 실린 거를 제가 가져온 건데 나모가 K2용 신형 포탄을 개발하기로 이제 연구 개발 이제 사업이죠. 그거를 로템과 했다. 그래서 500만 달러 계약을 체결했다. 연구 개발하는 것으로. 그리고 아마 지난 겨울에는 아마 이제 이 나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탄약을 유사한 탄약 개발하려고 하는 거 우리가 지금 그런 탄약을 시험 발사도 성공적으로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은 그 계약이 확대될 수도 있다. 유럽과 노르웨이를 상대로 국가별로 조금 나누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 있어서. 그래서 사업 분야에 계신 분들 보면 그거는 좀 뭐 일단 좀 그렇게 낯설진 않으실 거예요. 국가별로 라이센스를 주는 거니까. 1억 달러까지 갈 수 있다. 뭐 이런 거지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왔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파보자 뭐 이런 것이죠. 예. 자, 이 노르웨이에서 이게 리나 시험장에서 테스트하는 장면인데 이 레나 시험장 이 여러분 그렇게 낯설지 않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예. 여기에 이제 전차는 아니지만 K2 전차 이 자체는 아니지만 여기 포 있죠. 55 구경장 120mm 화량포고 우리 현대 위아에서 생산하죠. 그 포가 이미 비치가 됐대요. 상시적으로 테스트용으로. 그래서 이 레나 시험장이 낯설지 않으실 텐데 그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시험장에서 우리가 지난 겨울인가요? 네. 레오파르드 2와 비교 시험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걸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 이랬을까? 로템하고 나무가 계약을 한 것은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짐작하시는 것처럼 첫 번째 이유는 좀 K2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망설이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노르웨이가. 자, 그 점에 있어서 그들의 내부에 있는 방산업체와 손을 잡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노르웨이가 K2를 결정해라. 이런 데 대해서 약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이 첫 번째로 떠올라요. 예,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그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할 테니까.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어떻게 보면 영상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유럽 내에 지금 시장이 넓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경쟁 모델, 예를 들어서 레오파드나 에이브라함이 제공할 수 있는 탄종, 훨씬 더 주어진 전장 상황에 맞는 탄약을 그들은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가지고 있지 못하다? 전차는 좋은데 탄종이 좀 부족하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은 K2의 어떤 상품성이라는 부분이 감소되는 부분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가 하고 제가 이제 들여다보게 됐어요. 이걸 계기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겠다.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이걸 보면은 우리 지금 K2에서 쓰는 주력 포탈인 것 같아요. 두 가지예요. 뭐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개발되고 있는 것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게 주력인 것 같아요. 왼쪽에 보이는 K279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날개 안정 철갑탄이에요. 이건 관통탄두죠. 뭐 폭발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주 빠른 속도로 이게 아마 출구 속도가 아마 1400m per sec가 넘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적한 3, 45 마하 4에서 마하 5로 날아가서 저게 철갑을 관통하는 거죠. 물리적인 힘으로. 화살하고 똑같아요. 화살을 옛날 갑옷에다 쏘는 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는 게 오늘 이제 주제랑 상당히 깊어요. M279는 저 철갑탄은 날개 안정 철갑탄은 굉장히 훌륭한 성능을 보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의외로 이런 부분에 대한 재원이나 성능, 장갑도 그래요. 상당히 비밀리에 붙여져 있어요. 공개된 자료가 별로 없어요. 추정치만 있을 따름이죠.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이게 아마 이제 성형 자격탄인데 다목적용으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차병들은 이걸 뭐 대탄이라고 부른다는 것 같은데 이거는 안에 꽃갈 모양으로 돼 있는 거 보이시지만 이건 성형 자격탄이에요. 폭발하면은 저기 이제 메탈 제트가 형성되는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안에 이제 전자신관이 들어 있어서 딱 부딪혔을 때 터질 수도 있고 또 저게 목표물 앞서서 터질 수도 있고 또 맞고 나서 시간을 살짝 기다려서 터질 수도 있고 다용도로 쓸 수 있는 탄이에요. 그래서 보통 뭐 보병이나 경장갑 차량 그리고 시한 신관으로 세팅이 되기 때문에 뭐 헬기나 저공 비행체 정도를 요격할 수 있어요. 성형 자격탄이지만 폭발력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이걸 주로 쓰고 있는 건데 우리는 두 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독일이나 레오파드나 미국의 에이브람은 이게 부족하다. 이게 다가 아니다. 실제 전장 상황에 가서 부딪혀봐라. 특히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시가전 상황에서 그래서 그들은 이 탄종을 세분화해서 쓰고 있어요. 그 점에서 우리 K2 흑표가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 대응으로 나온 것이 이번에 이제 노르웨이의 나무와의 계약이다. 이렇게 이제 봐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볼게요. 좀 전에 사진도 이제 밀리터리 리뷰에서 나온 건데 그 밀리터리 리뷰에 이런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K280 힛 MP탄, 그 대탄이라고 한 거 오른쪽에 있었던 거, 이제 전자식 신관을 쓰는 거는 자, 그 관통력이 700mm급 수준에 달한다. 자, 이제 파란색 줄 그은 부분입니다. 다목적 신관 덕분에 충격 및 지연 모드를 갖추었지만 아까 좀 설명드렸죠. 시간을 충격했을 때 그 당시에 팍 터지게 아니면 충격하고 좀 이따 터지게 또는 저게 목표물 앞에서 터지게 공중 목표물 같은 경우는 그게 낫겠죠. 그리고 저게 밀집 보병 같은 경우도 그게 낫겠죠. 앞서서 터지는 게. 그 세팅을 수동으로 해야만 하는 사용상 제한점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자동 장전 장치가 K2 1분당 10발씩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수동으로 한다는 것은 그게 상당히 많은 제약이 있다는 점은 분명하죠. 그죠? 저게 자동으로 돼야 되겠죠. 제가 보기에 독일이나 미국은 저게 자동으로 돼요. 버튼으로 탁. 이 포탄 탄종 선택하고 어떤 방식으로 선택할 것이냐 버튼 탁탁탁 누르면 딱 세팅되게. 근데 우리는 그걸 수동으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지금 부족한 점이죠. 하나.
상황에 따라서 2탄을 썼다가 저탄을 썼다가 이래야 되는 상황이 많다는 거죠. 특히 시가전 같은 경우에. 예. 저게 벙커가 나올 수 있고, 저게 기관 총자가 나올 수가 있고, 저게 샌드백으로 모래 주머니로 막은 그런 구조물이 나올 수 있고, 또 콘크리트 벽을 관통해서 폭발해야 되는 경우도 나오고, 저게 장갑차가 나올 수도 있고, 당연히 저게 전차도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 탄종을 달리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는 전장을 많이 경험한 미국의 에이브라함이 강자라고 봅니다. 예, 그들을 우리가 충분히 참고할 만한 것이죠. 자, 그 다음 볼게요. 부족한 점. 나름 지연 모드를 갖추고 있지만, 즉 뭔가를 관통한 다음에 터지는 거예요. 벽 뒤에 숨은 적, 고개 내밀고 RPG 쏘고 숨어 들어가는 적들, 그죠? 그걸 타격하고 싶잖아요. 콘크리트 벽 뒤에. 그래서 그런 용어로 사용되는 것이 지연 모드를 갖추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탄약과 신관 구조물의 강도가 약해서 구조 강도가 취약한 얇은 벽이나 출입문 정도만 관통할 수 있을 뿐 두터운 콘크리트 벽 관통 능력은 없습니다. 자, 딱 맞고 0.1초 뒤에 터져 했는데 딱 맞았을 때 그걸 관통을 못하는 거죠. 신관이나 탄체가 그걸 콘크리트 벽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얇은 거 아닌다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즉 벽 같은 거를 관통 못한다. 그리고 저기 이제 벙커, 이렇게 모래 주머니로 만든 벙커 진지를 돌파하지 못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개활지에 있는 보병이나 저게 뭐 트럭이나 경장갑 차량 정도밖에 공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K280 MP탄이 대탄이죠. 예. 그러므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독일의 DM11이나 미국의 AMP탄처럼 두터운 콘크리트 벽을 관통한 이후에 내부에서 폭발하거나 콘크리트 벽에 보병 출입이 가능한 큰 구멍을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탄종을 개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예, 이겁니다. 바로 우리는 저 탄이 없어요. 예. 그리고 K2 전차를 저기 내보냈을 때 저 탄이 다 신형탄으로 봐져요. 예. 개발된 지 1, 2년밖에 안 된. 우리 K2가 접근성이 없을 수가 있죠. 탄에. 이번에 네모랑 계약한 걸 봤을 때 우리가 접근성이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래서 저런 것을 개발하려고 한다. 이것이 네모와 계약한 구체적 사안이다. 우리의 목표가 저거고 우리 국내용 K2에도 저런 탄약이 없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미국의 AMP탄 정보가 좀 있더라고요. 이거는 미국의 노드로 그루만이 이제 생산하는 건데, 저게 어떤 탄약인지, 우리가 왜 저게 필요한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노드로 그루만이 개발한 거고, 지금 이제 유튜브를 보면은 19년까지만 해도 X자가 붙어 있었어요, 앞에. 즉 시험용 탄약이죠. 그러니까 이게 채용된 지가 얼마 안 되고 최신 탄약이에요. 외국에 팔지 않을 수가 있어요. 미국이 M1 전차를 외국에 팔 때 열화 우라늄 철갑탄을 안 팔죠. 그리고 그들의 열화 우라늄 장갑도 안 팔죠. 그래서 다운그레이드해서 팔고 있어요. 포탄도 약한 걸 옛날 걸 다른 구식을 넣어서 팔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최신형 탄약을 해외에 공급 안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K2에서 발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왜냐하면 같은 나토 규격에 남았기 때문에 발사는 할 수 있을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같은 120mm이기 때문에 활강포고. 자, 볼게요. 이거는 노드로 그루만의 주장으로는 이래요. 기존에 쓰던 4가지 탄종을 이 한 탄종 하나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이제 얘들 쓰는 게 이 4가지 탄종 더하기 철갑탄 해서 5종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는 2종밖에 안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탄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여기 보면 이제 에어버스트 공중 폭발이 있고, 그다음 포인트 데토네이트, 그러니까 딱 맞았을 때 팍 터지는 거. 포인트 데토네이트, 그다음 딜레이가 있죠. 맞고 나서 좀 이따 터지는 거. 즉 관통을 한 다음 터지는 거. 예, 이렇게 세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포수가 바로바로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는 아까 수동으로 한다고 돼 있었잖아요. 예. 자, 그 부분 일단 크게 차이가 있고 각각의 경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참, 그 전에 이게 어디서 누가 좋은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이 4가지 탄종을 오른쪽에 있는 M1147 AMP, 저게 신형 탄입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다는 거. 이 탄약을 대체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드로 그루만이 개발한 거고 1, 2년밖에 안 되는 완전히 새로운 탄약이다. 해외에 수출이
제한이 돼 있을 수 있다. 기술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이것이 뭘 대체하느냐? M830 이제 성형 자격탄. 이게 이제 우리가 쓰는 대탄과 제일 유사한 거예요. 그 모양 보시면 아시죠? 이렇게 성형 자격탄이에요. 예.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거 830을 개량한 거죠. 여러 용도로 쓸 수 있는 거.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한 신간도 있고 전자 신간도 있고 다양한 용도로 쓰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대탄은 이 왼쪽에 2개 정도를 아마 결합한 형태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 왼쪽에서 세 번째 보면 캔탄이 있죠. 이거는 뭐냐면은 산탄탄이에요. 산탄. 저 앞에 보병용으로 하늘에서 빵 터져서 개활지에 있는 보병한테 쇠국수를 뿌리는 거죠. 폭발이 아니고. 네, 보병용으로 특화된 탄약이죠. 우리한테는 지금 아직 저런 게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120mm 탄에 전차포탄으로. 그 다음 오른쪽은 뭐냐, M908이라고 되어 있죠. 저거는 좀 전에 그 밀리터리 리뷰 내용에도 나왔지만은 콘크리트 벽에다가 구멍을 뚫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로 우리 보병이 진입할 수 있도록. 네. 자, 그런 네 가지로 세분화해 쓰고 있고, 우리는 여기서 한 개나 두 개 또는 1.5개 정도의 역할을 기존에 한 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뭉뚱그려서 이제 미국은 그 다음 단계로 간 거죠. M1147탄을 개발해서 이 네 가지를 그냥 한꺼번에 다 해결하겠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부족한 게 있었죠. 신관이나 탄체가 약해서 지연 신관을 하더라도 효과가 없다. 큰 벽에 구멍을 못 내니까. 두꺼운 벽에, 강화된 벽에. 예, 그리고 저게 이제 모래 주머니도 관통하지 못하니까. 예, 그걸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은 우리보다 이제 두 걸음 앞서가 있는 거죠. 일단 다양한 탄종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없잖아요. 그게 첫 단계. 이 다양한 탄종이 번거롭다. 탄약만 한 40발 정도밖에 못 가지고 다니는데 이렇게 섞어서 어떤 게 얼마만큼 쓰여질지도 모르는데 주어진 환경에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면 한 탄종으로 줄이면 훨씬 활용도가 높아지잖아요. 여러 가지 정도 다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갔는데 우리는 두 단계 벌어져 있다. 그리고 그거를 지금 줄이려는 시도가 지금 관측됐다. 왜냐? K2의 시장 확장성의 기회를 맞았는데 그 상품성이 축소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겁니다. 예. 자, 이거 보면은 이제 M1147 날아가는 모습인데 노드로 그루만의 홍보 이제 영상에서 가져온 거예요. 안에 보면 딱 보면 박격포탄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활강포에서 발사하는 거니까 이제 자세를 잡기 위해서 뒤에 날개는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일단 발사가 되면 그 다음 이게 공중 폭발탄이에요. 왼쪽에서 지금 터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엄청난 그 쇠구슬이 날아가서 지면에 흩뿌리는 게 아마 보이실 겁니다. 이게 이제 공중 폭발탄이고 보병 내지는 얇은 뭐 차량 같은 경우는 그 정도 관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개활지에서 즉 보병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전차가. 네. 자, 이런 세팅을 할 수 있다는 거고 포탄 하나로. 그 다음은 이런 거죠. 벙커인데 지연신관이죠.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지연신관이 있지만 이 앞에를 샌드백을 모래주머니를 돌파할 힘이 없다는 거죠. 탄이 강도가.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모래주머니를 뚫고 들어간 다음에 안에서 폭발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기능도 이 탄으로 세팅에 의해서 할 수 있다. 한 가지 탄으로. 그 다음 이거는 아까 벽을 파기해서 두꺼운 콘크리트 벽에다가 구멍을 만들어서 보병이 진입하기 용이하게 하는 부분. 어떻게 보면은 시가전에서는 되게 중요한 용도겠죠. 예. 그 기능도 할 수 있다. 예.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진이에요. 예. 자, 이런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이번 나무와 계약을 체결해서 새로운 탄약, 즉 미국의 M1147이나 DM11은 제가 구체적으로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이 독일 것은 미국 것과 유사한 것으로 봐줘요. 그럼 지금 최신의 전차들 이 포탄을 쓰고 있는 거고 우리 K2가 이 부분 때문에 조금 상품성에 손상이 간다. 그리고 내용을 들여다보건데 이 탄이 우리나라 상황에도 많이 필요하다. 한국적인 전장 상황에. 예, 앞으로는 뭐 시가전 이미 벌써 육군에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네. 비대칭 또 전투 같은 환경에서도 적절한 탄약이다. 우리도 이게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공히 느껴졌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도 뭐 각각 뭐 하나 디펜스도 있고 현대로템도 있지만 거기에 들어간 핵심 기술들은 국방과학연구소, 즉 정부가 관여해서 업체랑 같이 개발한 거거든요. 즉 이거는 업체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 정부가 관여했다는 거예요. 서로가 동의하에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 탄약을 공동 해외에서 개발하기로 했다. 그럼 해외에서 개발하기로 유리한 것은 노르웨이에 전차를 팔기 위해서 한다. 그걸 촉진하기 위해서. 그 말도 맞지만 그게 주된 목적이 되기는 어렵거든요. 부가적인 이유는 되겠죠. 예. 여러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나무라는 회사가 이미 이런 관련된 기술의 상당 부분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마침 노르웨이 회사다. 그래서 마침 도움이 되겠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같은 데서 지금 관심이 있는 부분은 저 기술을 우리 쪽으로 가져오고 싶다. 이런 부분에 계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탄약 생산 업체가 저 기술을 받아오는 계약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나무랑 협의가 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무기의 핵심 체계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K2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이러면 포탄을 해외에 기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국내 생산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나무와의 계약 내용 구체적으로 당연히 알 수 없지만 기사 내용을 봤을 때 K2 전차의 고객, 노르웨이나 폴란드 그리고 앞으로 확보될 유럽의 국가들이라고 국한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무가 직접 생산하는 부분은 유럽 시장에 국한된 것이다. 한국 시장은 수입이냐 수입자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타우러스 같은 경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타우러스 그리고 뭐랄까 단거리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지금 그런 것 같거든요. 일단 초도 물량부는 우리가 수입을 하고 우리가 비행기를 유지하는 동안 더 본래의 무기 체계를 유지하는 동안은 우리가 계속 필요한 부분이고 국제관계에 얽혀가지고 그 수급이 혼선을 빚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 도입권을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K2 전차의 사업성이 크게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술 이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한테 수익이 나는 한 상당히 너그러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타우루스 같은 경우도 그랬죠. 우리가 초도부분 수입해서 써보니까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술 이전까지 다 받아서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나보와의 기사에서 한국 이야기는 없다. 즉 기술 이전을 통해서 국내에서 빠른 자체 개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이제 ADD나 또 풍산 같은 곳에서 이런 탄약에 대한 새로운 눈이 떴다. 뭐 기존에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K2의 시장성이라는 게 갑자기 확대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연계돼서 우리도 새로운 시야가 열렸다. 탄약에 있어서도. 왜냐하면 그런 류의 탄약을 우리가 개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다른 이야기들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 기존에 DM11이나 M1147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 호환성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나토 탄을 쓰는 거니까. 나토 동맹국들끼리 포탄이 호환이 돼야 되고 포의 규격도 거기에 맞춰져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최신 탄이기 때문에 수출 제한 또 K2가 그들의 경쟁자이기 때문에 그게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시 상황이 아닌 다음에는 자,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가격도 상당히 높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또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저런 여러 가지 면들이 섞여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저 포탄을 나무가 관련된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고 저 기술을 우리 국내용으로는 아예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지 않았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K2 전차의 신형 탄약 개발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